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 왔습니다. 신형 7세대 5 시리즈 시승을 위해서인데요. 조금 전에 서킷 드라이빙을 마쳤고요. 이제 서울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승을 하겠습니다. 시승차는 BMW 520D입니다 7세대죠 벌써 7세대입니다 1972년에 5 시리즈가 처음 나왔죠. 한국에서 유신헌법이 통과되던 그 시절에 독일은 BMW는 5 시리즈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1972년에 출시됐고요. 지금까지 약 79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당 평균 6, 7천만 원, 5천만 원만 잡아도 그 돈이 어디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겠습니다. 차체는 커졌고 무게는 가벼워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차는 점점 가벼워지고 더 크게 만들고 이런 겁니다. 자, 길이 너비 높이가 4936mm, 그리고 너비가 1868mm. 너비가 상당히 넓네요. 1800이 넘고 길이도 거의 5m에 육박합니다. 차체 높이는 1479mm, 1.5m가 안되죠. 어쨌든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29mm, 8mm, 15mm 더 넓어졌습니다. 공차 중량 기준으로 최대 115kg까지 가볍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115kg면 여자 2명 정도의 몸무게를 덜어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휠 베이스도 7mm가 더 늘어났고요. BMW 특유의 그 DNA죠. 디자인 DNA죠. 키드니 그릴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요. 키드니 그릴 안쪽에는 액티브 그릴 셔터, 액티브 그릴이라고 BMW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속도에 따라서 그릴이 열리고 닫히는 액티브 그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릴과 키드니 그릴 두 개의 그릴 가운데 카메라가 들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시판되는 모든 5 시리즈에는 M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예외 없이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반자율 운전 시스템도 예외 없이 기본 적용됩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최첨단 기술을 이제 모두가 5 시리즈 오너라면 누구나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반자율 운전 시스템 살펴보시면 위험 상황 시에 경고를 넘어서 차량이 실제 스티어링 휠에 개입을 합니다. 제동과 가속까지 개입을 해서 위험 상황에 대처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변경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및 액티브 측면 충돌 보호 시스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BMW는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퍼스널 코파일럿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딱 좋은 정확한 이 기능을 잘 설명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코파일럿가 보조 운전자를 옆에 데리고 다닌다라는 거죠. 운전을 도와주는 유령이 차 안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전후방 접근 경고 기능, 충돌 회피 보조,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늘 차가 도로 상황과 함께 달리는 주변 차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 차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점점 더 사고 날 확률은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전해지는 거죠. 자, 커넥티드 드라이브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키와 스마트폰 충전이 모두 가능한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키 기능이 있습니다. 닫힘, 도어, 이런 식으로 키를 통해서 차에 필요한 부분들을 간단히 조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엑스드라이브 아니고요, 후륜구동입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핸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딱 3회전. 요즘 뭐 2회전만 하는 차도 있고 그래서 3회전이 되게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지금 제일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조향비입니다. 자, 520D입니다. 제일 기본 모델이 되겠는데요. M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 적용이 되고요. 6,630만원입니다. 어떤가요? 좀 매력 있는 가격일까요? 자, 공차 중량 1710kg, 그리고 엔진 배기량 1995cc의 4기통 트윈 파워 터보 디젤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 4000rpm에서 19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0.8kgm, 1750에서 2500rpm 구간에서 터집니다. 복합 연비 14.0, 타이어는 앞에 245-45R18, 뒤에는 275-40R18 사이즈의 타이어입니다. 구동 바퀴인 뒷타이어에 좀 더 큰 타이어를 끼워 놓았는데요. 자, 이제 어느 정도인지 직접 타보면서 그 느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자, 운전석에 딱 앉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커졌습니다. 화면이 좀 더 선명해졌나요? 하여튼 화면 사이즈가 좀 커지면서 여유 있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연동하고 제한속도 표시되고요. 그리고 현재 속도, 갈림길까지의 거리 등이 표시가 되는데 운전하면서 시야를 분산시키지 않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10.23인치의 모니터, 센터페시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돌출된 모니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제법 굵은 편이고요. 아까 올 때는 530i를 탔는데 갈 때 차가 바뀌었습니다. 520D인데요.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 뭐 이런 것들이 토탈 다 함께 들어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퍼스널 코파일럿 개념으로 작동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조운전자 한 명을 더 태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보조운전자가 차의 전체적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챙겨주고 안전을 확보해주고 또 급할 때는 제동도 해주고 뭐 이런 정도의 기능을 해주는 거죠. 자율운전 시스템에 다가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기술들입니다. 지금은 반자율운전의 단계고요. 이런 기술들이 단계 스텝 바이 스텝 개선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결국 완전 자율운행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겠죠. 지금은 반자율운전 단계가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를 켰고요. 정속 주행 장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자, 핸들을 완전 손을 띄었습니다. 차선을 잃죠.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도, 자, 차선을 밟으니까 차선 가까이 가서 왼쪽으로 돕니다. 자, 서로 가운데를 유지하면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지키면서 가고 있고요. 자, 이런 정도의 그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고요. 약 1400입니다. 자, 스포츠로 놓으면요. 스포츠 인디비듀얼 스포츠 역시 1400, RPM은 변동이 없고요. 에코 프로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일단 스포츠 모드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마력의 힘 팍팍 치고 나가는 아주 빠른 가속감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속도를 올리면서 고속주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밑으로 깔리는 그런 소리인데요. 엔진 소리는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고속까지 잘 달리고요. 자, 노면 충격도 잘 걸러줍니다. 충격을 넘는 느낌이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걸러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프리미엄 세단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해주는 그런 차죠. BMW 5 시리즈. 아마도 전세계 중형 세단의 스탠다드 혹은 모범이 되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로를 넘을 때 방향제 시승을 켜지 않으면 상당히 강한
제법 강한 반발력을 느끼게 됩니다. 넘어가지 말아라고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혹시 보조운전자가 있는 게 맞습니다. 옆에서 넘어가지 마 하고 막 잡아준단 말이죠. 역시 깜빡이를, 방향지시 등을 켜고 넘어가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오디오를 하고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이렇게 커집니다. 다시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줄어들죠. 자, 올리고요. 자, 이렇게 키우고 줄여. 자, 이런 식의 모션 제스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터치스크린도 되긴 하는데요, 일일이 모니터에 손때 묻히지 않고 몇 가지 정해진 기능은 이런 모션 제스처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날씨여서 시승 조건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노면 잡소리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이런 잡소리들이 잘 안 들린다고 하죠. 노면에 있는 이런저런 이물질들이 다 빗물에 쓸려 내려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있는 그 빗물이 또 소음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차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한다면 밑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저런 잡소리들은 많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게 이런 비 오는 날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봤을 때 조용합니다. 이전 모델보다 좀 더 조용해진 것 같고요. 지금 좀 빠른 속도를 조금 올리니까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리고요. 시속 100 정도로 쭉 낮춰보겠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움직이는 거죠. 제동 브레이크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좀 얌전한 반응들을 보이는데요. 엔진 소리도 그렇고 가속의 느낌도 그렇고 역시 5 시리즈의 가장 막내겠죠. 520 뒤면 막내답게 차분하고 얌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때는 530i를 조수석에서 동반 시승을 했는데요, 상당히 파워풀했고 가속감도 빨랐고 또 엔진 사운드도, 독특한 음색을 가진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비교해보면 520D는 좀 더 차분하고 얌전하고 점잖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아주 고속 주행을, 지금 아주 빠른 주행 속도인데요, 안정감이 대단합니다. 사륜구동도 아니거든요. 지금 520D 기본 모델인데요, 제 어떤 앞뒤의 무게 배분이 아주 균형을 딱 갖춘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고속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착 달라붙어서 가라앉아서 가는 그런 느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빨랐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고요. 이 시대의 변화를 느끼는 게 말이죠, 과거에는 힘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죠. 연마력이다, 경쟁사보다, 경쟁 모델보다 10마력 세다, 5마력 세다, 하다못해 단 1마력이라도 강하다 자랑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까지 그랬던 경향이 있었고요. 이후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효율의 시대가 오죠. 효율을 강조합니다. BMW 다이나믹 이피션트를 얘기하고요. 또 다운사이징 바람이 불면서 효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 연비에 상당히 집착하고, 물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 규제가 같이 속해지면서 자동차의 효율의 시대, 연비의 시대가 지나고 있죠. 지금도 어떤 그 시대의 중간 혹은 끝자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요즘 두드러지는 부분은 자율운전을 향한 진보의 단계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지금은 발은 거의 자유로울 수 있고요.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지 않고 있더라도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 제동, 출발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죠. 다리는 거의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손인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거의 자유롭지 않나 싶은데, 물론 아직 100%는 아닙니다. 아주 가끔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겠다. 운전은 운전자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고 교통체증이 있으니까 세경로로 가겠냐? 세경로로 간다 그랬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을 해주는 거죠. 교통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동 중에 당초 경로를 수정을 해서 움직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앞에 체증 구간, 교통공사 구간 이런 부분들을 다 읽어서 좀 더 빠른 길 혹은 우회로를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똑똑하죠? 자율운전 얘기하다 말았죠. 그렇게 요즘의 차들은 자율운전의 기능을 탑재하는 게 하나의 흐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팔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러나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제한적으로 자유로운 단계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엔 팔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눈입니다. 운전자가 눈을 감고 있어도 차가 간다 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자율운전이 가능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면 힘자랑하던 시대에서 이제 이제말로 어떤 그 기술 자랑이겠죠. 자율운전이 얼마만큼 근접했느냐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차 오디오가 어디 건지 안 나왔나? 하여튼 이 차의 오디오 수준 한번 들어보죠. 이런 정도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SOS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전 시콜입니다. 비상전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당했다, 혹은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 위급하다, 긴급이다, 이거를 누르면 119 찾고 할 정신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할 때 이거를 누르면 바로 응급센터와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죠. 자, 이런 버튼 배치들이 좀 아이디어를 또 담았네요. 볼록볼록한 그 질감을 줘서 각각의 버튼을 구별할 수 있게 또 됐습니다. BMW 어시스턴스, 컨시어지 서비스, 메시지, 아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을 여기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조그 셔틀 위에 글자를 써서 입력을 할 수도 있죠. FM 93.9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FM 라디오 주파수를 말씀하십시오. 93.9 주파수 93.9MHz의 FM을 듣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전국 텔레비즈. 네. 우와, 좋아요가 몇 개야?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나 FM 방송, 전화 걸기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차는 이동 중이고요. 자, 정확하게 앉으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되겠죠.
주먹 하나 이상의 공간이 앞으로 남아 있고요. 어깨 높이의 숄더 라인, 팔을 걸치기 좋을 정도의 도어 패널의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컵홀더, 암레스트에는 두 개의 컵홀더가 있고 스키스로는 안 되겠는데요? 막혀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 정도 높이의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어서 역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앉기가 참 애매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그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 위로 콘솔 박스 뒤편으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있고 좌우측 공기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좌우측으로 개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뒷좌석 왼쪽 오른쪽 에어컨의 상태를 따로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두 개의 12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시거 잭이 있네요. 비필러에 또 하나의 공기 송풍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가 아주 최악이긴 하겠네요. 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보면 아유, 이마 바로 앞에 실내 등이 딱 버티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키가 큰 성인이 앉기에는 상당히 힘든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나 덩치가 작은 사람이 혹은 제일 진상 부리는 미운 사람을 가운데 앉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죽의 질감, 브라운 톤의 가죽, 그리고 스티치를 넣은 가죽에 또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라인도 넣었고요. 검은색의 지루한 실내를 나름 무게감 잃지 않으면서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차는 쇼퍼 드리븐용 카가 아니죠. 뒷좌석에 공간의 미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중형 세단으로서 이 정도 공간 여유있게 확보를 하고 있고요. 차창 한번 열어볼게요. 차창은 완전히 열립니다.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트랙 주행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다운 버튼, 굵은 가속감, 토크감 느껴집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킷이 좀 많이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엑스드라이브입니다. 코너 깊게 들어가는데요. 자,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트로틀을 열면 차의 반응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거의 헤어핀과 같은 코너들, 계속 이어지는 코너들 밀립니다. 밀립니다. 밀려. 지금 노면이 많이 젖어 있어서 그래. 코너에서 속도를 조금 더 올리게 되면 밀려납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경고등이 뜹니다. 가까워졌으니 조심하라, 이거죠. 이 CS 개입이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깊게 들어갑니다. 미끄러운데도 힘을 잘 받아내네요. 미끄러질 때 가속에 제약이 일어납니다. ECS가 개입을 해서 코너에서 차가 불안전할 때 가속을 하면 제약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출력을 제한하는 거죠. 자, 코너를 잘 도는 건 차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드라이버가 베스트 드라이버 아닙니까? 이 정도 까이꺼 천천히 돌면 되죠. 코너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을 밟고 있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ECS가 개입하면서 출력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너 돌 때. 자, 직선로에서 시속 140, 150 했고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 지금 가깝다고 경고등 울린 겁니다. 충돌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아, 잘 돈다. 제동감도 좋고요. 쏠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차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제동이 일어납니다. 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코너, 이 서킷에서 마음껏 코너를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자, 디젤 엔진의 토크감이 좀 굵고요. 엔진 사운드는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좀 낮고 굵은 음폭을 가진 엔진 사운드입니다. 킥다운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소리 나옵니다. 지금 5000 rpm 가까이 4500 rpm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빨리 줄여달래.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하고요. 아, 지금 미끄러울 텐데 미끄럽지 않고 잘 도는데요. 어우, 좋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6, 70km 정도의 속도입니다. 제어를 못할 정도의 속도는 아닌데요. 코너가 상당히 깊어서 깊은 코너들이 계속 이어져서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코스는 아닙니다. 던지고 젖어 있지만 타이어드가 꽤 힘들 것 같습니다. 미끄러. 아우, 핸들 굿. 자, 코너 클리핑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쭉 밀려났는데요. 코스 이탈은 없었습니다. 차체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운전하는데 아주 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코너에서 브레이킹 할 때, 가속할 때 상당히 색다른 그런 그 주행 질감 느낄 수 있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좀 빠른 것 같아.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단도직입입니다. 1710kg의 무게 그리고 190마력의 힘. 가속감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그 힘의 균형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좀 더 시원한 가속감을 맛보고 싶은 건 저만의 욕심일까요? 물론 530에서는 좀 더 시원한 가속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만 520D에서는 가속감 조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밖에 센터페시아의 돌출형 모니터 내가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역시 어떤 그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벤츠도 이렇고 BMW도 이렇고 최근에 현대자동차도 그런 트렌드, 좀 위험한 트렌드지만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전띠를 메고 에어백이 있고 여러가지 충돌 회피 장치들이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차가 되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안전에 대한 긴장을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런데 트렁크 공간의 윗부분 맨철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보면 어느 정도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맨철판을 볼 때 고객의 그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윗부분도, 트렁크의 윗부분도 철판이 보이지 않도록 잘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네, 좀 더 차가 커졌습니다. 실내 공간도 좀 더 여유가 있어졌고요. 그리고 어떤 그 전통을 잘 개선시키면서도 좀 더 개선된 진화한 그런 모습 디자인을 완성을 했고, 여러 가지 첨단 장비, 특히 자율운전을 향한 좀 더 개선된 수준의 기술들 잘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수입차 시장이 한바탕 또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BMW 5 시리즈 아주 수입차 시장의 핵과 같은 존재가 이제 새 모델 풀 체인지된 7세대 모델로 시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수입차 시장이 한번 뒤집어질 차례죠. BMW 이제 한동안 시장이 좀 변화가 있었죠. BMW가 쭉 줄곧 선두를 했던 수입차 시장에서 벤츠가 저기 치고 나와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시 5 시리즈를 투입한 BMW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일 듯 합니다. 어쨌든 7세대 5 시리즈의 한국 상륙을 환영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